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한 번 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 찬양 전에 우리 암송 구절 있죠? 암송했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암송하고 찬양을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기니까 한 두 구절 정도 같이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찬양 들어가고 미리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꿈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제게 이제 꿈을 가끔 물을 때가 있는데 해석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면 그걸 잘 적용해야 될 텐데 또 다시 기초부터 또 가르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원칙들을 좀 머리에 담아 두셔야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좀 담아 두셔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잘 적용해서 도움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꿈 해석 배우는 것은요,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요. 방법하고 자전거 타는 방법하고 또 그 느낌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그 혜택, 그 유익, 그 느낌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자전거를 직접 타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또 가르침을 듣고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꿈을 꾸고 기억해내고 기록하는 과정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것은 세발 자전거입니다. 그냥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큰 길만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를 화물 자전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즘처럼 세련된 가벼운 자전거가 아니고 어머니 친구분 장사하는 화물 자전거를 몰래 끌고 나가서 배웠습니다. 첫날 어쨌든 타고 굴러가기는 시작했는데 담벼락 잡고 어떻게 올라타서 이게 가기는 갔는데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는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뭐 어찌할 뻔을 모르다가 말 그대로 만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전봇대에 가서 그냥 꼬라 박았습니다. 그냥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게 자전거를 배운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터득을 해서 한 10km까지 이렇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화물 자전거 그걸 배웠습니다. 웬만한 건 이제 자신이 붙었었죠. 어쨌든 자전거 타는 것 같아서 일단 자신이 도움을 받으려면 실제로 혼자 꿈을 기억해서 기록하고 해석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꿈은 자기 자신의 일부죠. 그죠? 내 생각도 나의 일부이듯이 꿈도 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꿈을 분석하고 꿈을 이해하고 꿈의 혜택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이트가 한 말이죠. 프로이트가 꿈의 왕도, 꿈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왕도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과학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20세기 최고의 책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다른 모든 영역을 넘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프로트의 꿈 해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최상을 끌어내도록, 여러분의 포텐셜을 이끌어내도록 여러분이 꿈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영역에만 두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소위 말해서 길한 것과 흉한 것 이런 것만 구분한다 하는 것은 좀 꿈의 지극히 적은 부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꿈의 전체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는,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꿈을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을 잘 이해하고 꿈을 잘 적용해서 변화를 가져오면 자기 영혼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죠. 인격이 변하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변화하면 어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쁜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면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 그 꿈을 이해하는, 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실용적인 과학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꿈 해석에 관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나 자신에 관한 거든 미래에 관한 거든 간에 하늘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일단 꿈 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뭐 노트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은 곧바로 거기에 입력해도 됩니다. 꿈 노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침대 옆에 놓아서 밤중에 사용하고요. 왜? 불 다 켜고 막 그러면 잠 다 깨니까 연습장처럼 펴서 볼펜 꽂아놓고 밤중에 깨어나거든 그 꿈들을 대략 진술하고 캄캄해도 진술할 수 있잖아요. 사자 2마리, 이빨 빠진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고 하면 다음날 파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다시 곰곰이 기억해 내가 완성시킨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잠을 깨기 직전에 꿈을 기억하라. 그렇게 스스로 암시하는 겁니다. 잠이 깨기 직전에 네가 알아서 꿈을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 내가 깨어나면 그것이 곧바로 기억나도록. 사람들이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꿈을 꾸고 있는 시간대에서 좀 먼 시간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꿈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학자들은 렘 수면 상태에서, 렘 수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알이 막 움직여요. 아이들도 자는 걸 이렇게 보면 막 눈이 움직여요. 그때가 바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막 어딜 날아가고 있고요. 놀이기구 타고 빙빙 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뒤에서 악령이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는 그래서 눈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렘 수면 상태예요. 바로 그때 꿈을 꾸는데 이 밤중에 한 5번, 6번, 많게는 7번까지 렘 수면 상태가 와요. 꿈을 한 5, 6, 7차례 꾼다는 얘기죠. 근데 그 꿈을 꾸고 있는 시간대에 깨어나면 기억이 나고 또 직후에 깨어나도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렘 수면 상태에서 먼 시간대 한 30분 있다가 깨어나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내가 잠을 깨기 직전에 꿈을 기억해 내라. 이렇게 먼저 자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꾸 암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무의식이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자전거 타는 것과 같으니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만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해내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절대 꿈이 기억 안 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문명 2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알람을 너무 세게 틀어놓지 말고 소리를 작게 하세요. 알람 소리 커가지고 화들짝 놀라면 파일이 또 날아가요. 꿈 꿔야지 하는데, 꿈 기억해야지 하는데 미처 생각도 못하고 다 날아갈 때까지 기억을 못해. 아까 꿨었는데? 아까 기억했었는데?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작게 하되 좀 불규칙하게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평상시에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4시 한 40분에 한번 맞춰보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맞춰보면 아다리가 될 때가 있어요.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시스템이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꿈을 잘 기억해야지. 그래, 내가 꿈을 잘 또 활용해야지. 다시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꽂을 때도 있고 안 꽂을 때도 있는 거지 뭐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인생의 3분의 1을 꿈으로 잠으로 보냈는데 괜히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죠? 꿈이라는 시스템을 괜히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또 주님 자신이 꿈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적이 2번이나 있고 3번째도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꿈 말이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꿈을 통해서 삶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열고 좀 꿈을 좀 제대로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꿈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꿈노트 준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 합니다. 외적인 생활에서 내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던 시간대가 끝나고 이제 영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다시 말해서 의식이 다운되는 시간이고 무의식이 전면에 나서는 시간이 바로 잠들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긴장을 최대한 풀고 릴렉스 이렇게 좀 풀고 그러면서 좋은 꿈을 꿀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모두를 전환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꿈을 꿀 준비를 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푸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3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걸 지켜보세요. 다시 말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주의하고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잘못 구하는 것까지도 귀를 기울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중요한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자기 전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또 수많은 대화를 통한 신뢰 쌓기가 가능해집니다. 자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만 중요한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생각하는 것, 자식이 지금 말하는 것, 자식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이광섭 씨의 자식이 느닷없이 짜장면을 먹다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저녁 내내 후회했어요. 내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하지 못했구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장을 내가 놓쳤구나 생각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질문이죠. 독립투사들이 일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것도 살인 아니냐 이거죠. 그 충분히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이미 나라는 저쪽으로 기울였고 우리가 독립이 됐으니까 친일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가 있는 거였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을 먹어버린 것은, 대한제국을 먹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먹어버리고 필리핀 저 아래 인도네시아 전부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을 공격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막강한 나라에 귀속이 돼버린 이 상황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젊은 의기로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자식이 딸리고 가족이 딸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 하지만은 그때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난 이런 그 대답을 그 시간에 토론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면 폭탄 도시락을 던질 수 있을까? 나라면 일본군 사이를 뚫고 하얼빈에서 전범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쏠 수 있을까? 내가 젊은 청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가족을 부양하는 아비로서 가장으로서 있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 나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리고 본인은 그건 살인 아닌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살인인데? 그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동의하고 시작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지. 안중근 의사는 대령으로서 적장을 죽인 거야. 전쟁을 일으킨 전범, 수계를 죽인 거야. 대본에 답을 주고 쫑을 낸 거예요. 짜장면이나 먹자. 그리고 이제 끝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는 사실 안 돼. 이런 건 실패하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두 가지 질문을 가지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이 변하다고 이 사회가 변할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관점은 뭐냐? 너의 관점, 너의 논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똑똑해지는 거죠. 그럴 때 자식의 뇌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해서 A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두 번째 말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로 대화가 쭉 이어질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토론이 되고 논쟁도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논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기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의 논지를 펼쳐나간다면 정말 똑똑해지는 것이고, 동시에 내 관점만이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관점도 옳다, 이 한 가지 사건 놓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협력자, 상생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가지 할 수 있어야 돼. 어리거나 크거나. 네 생각은 어떠냐? 왜 그렇게 생각하니? 두 번째 질문.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똑똑한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안중근 의사는 군인이었어. 대령으로 적장을 죽인 거야. 그러니 그 생각은 틀렸어. 이런 식의 태도는 신뢰를 쌓을 수 없는 대화법이죠. 닫힌 대화예요. 열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옆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든, 꿈은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든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뭘 생각하든 그것을 그런 그 수준밖에 생각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나도 중요하단다라고 접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가 좋은 꿈을, 메시지를 받으려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릴렉스 한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잠이 들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주제에 관해서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했던 그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이 반드시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아침에 깼을 때 내가 이 생각을 하다 잠들었는데 그 생각에 대한 해결책일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일까? 금세 꿈의 해석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관심 갖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깨어나서 그 상징으로 가득 찬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빨리 무슨 꿈이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 저하고 통하고 있나요? 통하고 계신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dream incubation이라고 해요. 꿈 부화. 꿈을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꿈을 통해서 나비를 만드는 거죠. 꿈 꾸기 전까지, 잠들 때까지는 애벌레 상태였는데, 애벌레 수준의 아이디어였는데, 꿈을 꾸고 해석한 다음에 보니까 그 나비가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꿈 꾸기 전에, 잠들기 전에 골똘히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꿈 노트를 준비하라. 두 번째,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라. 세 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다가 잠이 들어라. 그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는 기억하도록 말하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밤 꾸는 꿈을 꼭 기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시작. 나는 오늘 밤 꾸는 꿈을 꼭 기억하게 될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두나. 아까 암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선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성령님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편안한 상태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시고요. 필요량 이하로 수면을 취하면 일시적으로 꿈이 기억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잠은 충분히 자야 꿈을 다양하게 제대로 꿀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아니고요. 충분히 잠을 잘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편안하게 깨기 위해서 알람을 부드럽고 작게 하라는 것,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적극적인 꿈 사용자가 되면요, 이제 알람이 필요 없어요. 알람이 따르릉 하기 전에 꼭 깨요. 자전거를 타봤어야지. 알람이 따르릉 깨기도 전에 한 1분 전, 3분 전, 5분 전에 딱 깬다고요. 그러고서 놀래서 파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져요. 어젯밤에도 이런 꿈을 꿨어요. 한 여성인데 좋은 남자와 좀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없을 때, 뭔가 어렸을 때 좀 사귐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아들은 그 사귀는 여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한 여성을 봤어요. 슬퍼하는 여성. 그래서 꿈 내내 일어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누구에 관한 메시지일까? 내 얘기는 아닌데 도대체 누굴까? 어렸을 때, 좀 가난했을 때, 없을 때, 신분이 약했을 때 서로 사귐이 있었는데, 그리고 미래를 우리 약속하자, 뭐 그런 좋은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남자 쪽에서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남자 쪽에서 잘 살게 됐어요. 남자 쪽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부모 눈에 그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하는, 그래서 슬픈 소녀의 이야기.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편안하게 깨어나면서 이게 알람 소리가 들리기도, 오늘 아침에 깰 때도 7시 20분 이렇게 했지만 20분 하기 전에 제가 약 한 2, 3분 전에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었지? 그대로 파일을 복구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사역할 수 있죠. 참 도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서
그 꿈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목사님이 이분이야? 뭐 이런 거. 그분이 뭐 이렇게 좋게 보는 분이라면 뭐 이상한 목사님은 아니시겠지. 뭐 이렇게. 뭐 그거 혜택이 보통 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처음 만날 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줬었죠. 그분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김아중 장관님보다도 그 아내 되시는 그분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기로 예약한 다음에 누군지는 모르죠. 이름만 받았으니까. 그러나 꿈에 그 남편이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사형당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어떤 숙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꿈이었죠. 날라리 크리스찬이 한 사람 거기 섞여 있고 그 사람을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어떤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다는 말. 당신 남편이 누구길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요? 라고 그분에게 일러드렸을 때 그 노트를 카피하고 녹음해가고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이 알아보니까 살려야 할 날라리 크리스찬 한 사람이라는 걸 알렸고 그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저에게 또 많은 도움도 줬고 저도 역시 그분에게 또 사역할 기회들이 있었고 그분이 중국 대사를 끝마쳐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꿈을 통해서 북경 올림픽 하는 해까지 당신이 중국 대사로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리 예언했고 그래서 3번까지 유임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됐고 책에까지 나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편안한 상태로 깨어나라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침대에서 너무 급히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로 급히 이동하는 것은 기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부분에서 의식 부분으로 서서히 옮겨갈 수 있도록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가끔은 기억이 잘 안 날 때 깨어날 때 자세가 무슨 꿈을 꿨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때는 다시 본래 깨어나는 순간의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웠다가 꿈을 꾸고 깨어났어요. 근데 무슨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다시 그 자세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잠시 방심의 상태로 조금 다시 릴렉스하면 다시 잠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생각나서 전체가 다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기억할 것이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생각하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급히 나오지 말라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침대에서 누워서 내가 한 3편 정도 꾼 것 같아. 첫 번에는 사자가 나왔고 두 번에 호랑이 나왔고 세 번째는 곰이 나왔다. 그럼 천장과 사자를 연결시켜서 연상법을 쓰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천장이 쭉 찢어진 사자 머리가 푹 튀어나오는 씩 웃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호랑이 두 마리가 저 문이 있는 벽 쪽에 벽을 발톱으로 막 두 마리가 긁어서 너덜너덜해진 장면을 생각하라 이 말. 세 번째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침대 밑에서 막 들썩해서 내가 놀라는 장면.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연상법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100개 단어를 여러분이 이 명사를 말씀하시면 제가 한 2, 3초, 1초 정도 들으면서 계속 들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그 순서대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제가 좀 훈련이 됐어요. 예. 쓸데없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쓸모 있는 것은 기억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연상법을 사용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세히 기록하라는 겁니다. 처음 5분 안에 기록해야 돼요. 30분만 돼도 파일 50% 다 나.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도 5분 지나면 한 10% 빠져나가고 10분 지나면 30%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 5분 안에 제대로 기록하라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녹음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머리맡에 놓으니까 녹음해서 좀 얘기해 놓고 얼른 끄고 다시 조금 잠들어도 괜찮죠. 그런 방법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꿈을 통해서 하늘의 정보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얘기했고요.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 그것은 꿈 해석의 기본 4단계를 말씀드립니다.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꿈을 꾸고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까지 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꿈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감정 찾기예요. 따라합시다. 감정 찾기. 감정을 찾아야, 느낌을 찾아야 돼요. 꿈 해석의 열쇠는 느낌에 있습니다. 꿈 해석의 방향은 느낌에 있는 거예요. 느낌이 매우 중요해요.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하는 데 느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감정 찾기는 뭐냐? 꿈꾸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그리고 깨면서 기분이 어땠는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시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래요. 자, 어떤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이 감정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감정이 강하면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 감정이 강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쪽에 강한 감정은 긍정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나의 삶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이 두려워지는 꿈을 꿨었던 것이고 한동안 번민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정 찾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감정 찾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주제를 찾으면 돼요. 주제. 이런 꿈도 있어요. 주제 찾기 들어가기 전에 감정에서 꿈에 굉장히 두려워 괴로운 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요즘은 안 꿉니다만은 과거에 꿈을 꿀 때 자꾸 자동차를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는데도 자동차가 멈추질 않아요. 더군다나 바깥이 캄캄해요. 도대체 이 길을 막 달리는데 쏜살같이 달리는데 브레이크는 잡히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에 크게 충돌하고 크게 다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핸들은 먹히지 않고. 이런 꿈이 뭘까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삶을 자기가 뜻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을 투사시킨 거예요, 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꿈은 내가 현실 속에서 내 자식을 내가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무능한 부모,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들, 그런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의 일이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를 깨어나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법, 걱정을 벗는 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 꿈들이, 그런 감정들이 계속 이 내면으로 누적이 되면 나중에 뭉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극에서 남극 그 빙하, 이게 두터운 얼음층 밑에서 불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남극의 두터운 얼음이 마치 볼록 렌즈처럼 태양이 비추는 것을 아래쪽에 그쪽도 기름들이 있거든요. 또 고대 오랫동안 있었던 그 퇴적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집중적으로 돋보기처럼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쬐으면 낙엽이 타듯이 빙하가 그 얼음덩어리가 렌즈가 돼가지고 그 얼음 밑에 있는 어떤 사물을 태운 거예요. 불이 났어요. 남극 바다 밑에서. 그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었죠. 바로 그가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의식에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면이 안녕하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생각하는 고통들, 느낌들, 스트레스들을 방치하고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에너지는 좋은 쪽으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삶의 자세를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예언적인 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성장할 거냐에 초점 맞춰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주제 찾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제 찾기. 진행되는 이야기를 한 문장 줄거리로 요약해보고 제목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제목도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요약해서 꿈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한 줄 문장으로 혹은 제목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먼저 성급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체 문장을 어떤 주제인가? 쫓기는 꿈. 심하게 쫓기고 또 쫓기고 쫓기는 꿈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는 거죠. 해석은 아직 아니에요. 성급한 해석은 실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어하는 장치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미리 정찰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내가 어디로 여행하고 싶다. 피서지를 어디로 정하고 싶다. 어디를 갈까. 미리 인터넷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호텔을 정하고 또 식당을 예약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미리 정찰하는 과정처럼 생각하면 돼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한 줄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제목도 달아보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제를 현실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꿈을 꿨지? 왜 이런 줄거리의 꿈을 꾸지? 내 현실에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지? 먼저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과 관계된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들이더라. 그러면 그 사업과 관계된 것이죠. 연관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식당이고 이 사람은 방앗간이고 이 사람은 닭강정 파는 사람인데 공통점은 뭐지? 내가 지금 가게를 여기다 내려고 했던 그 거리에 바로 근처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계된 내가 새로 시작한 사업과 관계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주제가 누구의 삶을 나타내는가? 내 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꿈인가? 아내의 꿈인가 내 꿈인가? 알 수 있어요. 주제를 비교해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꿈인가? 누구를 향한 꿈인가를 찾아보라 이 말이죠. 내 꿈 같지만 내 꿈이 아니고 다른 사람 꿈일 가능성이 많을 때도 있어요. 특히 예언적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에 관한 꿈을 꿀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선교사 훈련원에서 제가 했을 때 거기서 매일 저녁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학생들 또 혹은 가르치는 그 간사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꿈을 꿨어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고 지금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직분이 직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다루는 부분을 주의해서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꿈을 통해서 다루어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주제가 누구의 삶을 나타내는가 질문해 보면 주제를 현실과 연결하기가 가능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상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밝히고 또 느낌도 감정도 찾아냈어요. 정확하게 기술했어요. 그 다음에 연결 영역도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거기에 나타난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대개 꿈은 나에게 친숙한 상징을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징을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 4분의 3, 5분의 4 정도는 자기에게 익숙한 상징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꿈은 자기가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전거 타는 법을 꿈의 세계 자전거 타기를 잘할 수 있는 분들 되셔서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고 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딱딱한 주제였나요?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심심하게 말했나요? 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님, 제가 꿈꾸기와 꿈 해석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길을 조금 느슨하게 요즘 놓쳤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더 성화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